오랜만에 출장 왔습니다. 예. 지금 보셨지만 굉장히 큰 조종면이 매우 크게 움직이는 걸 보셨는데 이게 지금 엔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면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처음으로 들어보는 소리네. 아, 그래요? 지금 옆동에 예예. 아까 우리가 보고 왔던 엔진 시동음 지금 들리잖아요. 예예예.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보여준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KF21을 타는 조종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4대 1이니까요. 저희 지금 카이 경납고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현재 여기서는 지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행 제어 개통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뒤에 보이는 비행체가 KF21 6대 생산한 것 중에 이제 4, 5기로 지상 시험 중인데 현재 점검하고 있는 거는 비행 제어. 그래서 조종사가 조종면을 움직였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이느냐, 엔진을 돌리지 않고 외부 전기를 활용해서 비행면이 원하는 대로 인풋이 되고 결과로 나오는지를 각종 계측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좀 테이블을 좀 봤는데 테이블을 다 찍어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시험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서 본다는 거겠죠. 지상 시험도 그렇고 비행 시험도 그렇고 한두 번의 점검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계속 수차례 반복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어떤 에러가 나오지 않는지 확증이 될 때 그때 이제 단계를 종료하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 굉장히 큰 조종면이 매우 크게 움직이는 걸 보셨는데 소리가 들렸네요. 우리 말보다 화면을 저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수직꼬리 날개를 네네. 좌측으로 좀 틀어져 있잖아요. 아, 네네. 저렇게 했을 때 비행기는 이제 옆으로 돌게 되겠죠. 예, 그렇게 예. 했을 때 저 양이 원래 요구했던 양만큼 나왔는지 측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립된 상태고요. 네네. 저 공사 현장에서 보는 줄자로, 네. 이제 저 수치는 네네. 뭐 줄자로 이제 간단하게 확인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계측 장비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계측 장비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또 확인할 예. 수 있겠죠. 또 날개가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이제 저렇게 풀 디플렉션 됐을 때 네. 항공기 기동은 이제 최대 기동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라서 저거는 이제 그 요잉을 측정 이제 주기 위한 조종면인데 비행 중에는 방금 우리가 여기서 듣는 욱 하고 움직이는 소리 들리잖아요. 전혀 조종석 안에서는 못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엔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면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처음으로 들어보는 소리네.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는 4, 5기밖에 못 보여드리지만 그 외에 다른 기체들도 좀 보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은 색깔이 아까 봤던 것보다는 조금 투톤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저희가 시제기 6대를 모두 다른 도색으로 해서 가장 최적의 KF21에 맞는 도색이 뭔가를 지금 같이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늘을 봤을 때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거, 공중에서 아래쪽으로 비행기 윗면을 봤을 때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거, 진한 색깔, 뭐 밝은 색깔. 그래서 F16 유사, F15 유사, 뭐 F35 유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도색을 놓고 지금 점검을 하다 보니 아까 보고 왔던 뭐 5호기, 2호기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동에 예예. 아까 우리가 보고 왔던 그 엔진 시동음 지금 들리잖아요. 예예예. 허시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공간 안에서 각종 계측 장비를 연결해 놓고 하는데 여기서 저 정도의 소리가 느낄 정도면 거의 밀파워나 AB 파워까지 지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 쌍발 엔진의 그 경쾌한 사운드가 들리고 있는데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소리로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들으실 수 있겠군요. 오늘 저 소음을 듣고 싶어서 멀리 왔는데 듣게 됐습니다. 소감은 어떠셨어요? 쌍발 엔진을 이렇게 주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끝내 쌍발 엔진 기체가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1년 만에 사천 와가지고 KF21을 다시 한번 보고 출고식 때 와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없는 기체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동이 걸어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각종 이제 부품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사실 이제 얻게 되는 네네. 그거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시험 과정을 거쳐서 예예. 지금 이제 지상 시험하고 있고 이제 처음 시동 걸고 비행 시험 잘 맞춰서 정말로 영공방위를 완벽하게 하는 기체가 돼야겠죠. 지금은 이제 수평 꼬리 날개를 이제 풀로 이제 위로 올려놓고 점검을 하고 있네요. 다시 이제 중립 상태로 내려오고 있고 비행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예. 수평 꼬리 날개가 아래로 내리면 양력을 받잖아요.
뒤쪽에. 예. 그래서 기수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뒤에 내리면 앞에가 올라가고 앞에를 올리면 기수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상승 강하를 하게 되고 주날개가 좌우로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이제 횡전을 하게 되는.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비행기가 되게 첨단화된 기술 체계인데도 움직이는 거는 되게 또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행 원리는 뭐 다 똑같으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붙어있던 것들 좀 떼어놓은 것 같은데 저런 것도 좀. 지금 현재 주 날개 밑에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예. 맨 오른쪽에 뭉툭하게 큰 거, 그게 이제 연료 탱크. 아까 이제 6톤의 연료를 예, 예. 내부에 실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비행 시간을 더 증가시키고 항속거리를 더 멀리 하기 위해서 외부 연료를 장착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 오른쪽 게 외부 연료 탱크. 예. 그 외부 연료 탱크를 날개에 장착할 수 있는 저기 어댑터 역할을 하는 파일론. 저 파일론에다가 네. 연료 탱크도 달지만 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여기 기체 하나의 무기 체계는 얼마나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연료 탱크 달지 않으면은 하드 포인트라고 그래서 각 포인트가 있는데 KF-21에는 10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앉아서 보시면 배 밑에 반매립 상태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고 날개 한쪽에 3개씩 3개, 3개, 6개, 가운데 4개에서 10개의 하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하드 포인트에 이제 무장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체에 대한 전체적인 각 계통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이 계통 점검이 다 끝나게 되면 나중에는 무장을 장착하고 이제 예. 무장 운용까지 이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옆에서는 그 무장 운용 체계를 장착했다가 뭐 떨어뜨리고 이런 실험도 같이 진행한다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여기서 다 아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보여준답니까?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고. 여기 사전비행 훈련하는 곳에 나와 있고요. 진태범 시험 비행사님 모시고 저희 인터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시험비행조종사 진태범 수석이고요. 여기에는 1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약 4년 정도 됐고, 여기 근무하기 전에는 공군에서는 이제 전투조종사로 있다가 10년 정도 돼서 이제 TO10 시험비행조종사 뽑아서 그때 시험비행조종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ADD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비행조종사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KF-21도 시험 비행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공군 2명, 그다음에 한국항공 2명 해서 약 4명의 조종사가 이제 초도 비행시험 요원으로 지금 선발돼 있는 상태고요. 그 4명 중에 이제 초도 비행 조종사가 선발이 될 거고, 나머지 3명은 같이 이제 초도 비행시험 기간 중에 비행을 같이 수행할 겁니다. 같이 비행을 수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한 명이 초도 비행을 하긴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비행들은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비행시험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4명이 사전 훈련을 다 마치고 똑같이 비행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롤아웃 행사를 했고 아직 초도 비행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비행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롤아웃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개발해온 비행기어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또 조종사들이 비행하기에 적절한 조종성을 제공을 하는지를 계속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또 비행 시험을 하려면 개통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되니까 각 계통에 세부적인 교육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 전에 숙제되는 지식들을 숙지하기 위해서 비행교범을 보거든요. 지금 그 비행교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범 검토까지. 예. 멀지 않는다. 아니, 현재 이제 초도 비행 시험을 위해서는 이제 비행 훈련은 다 끝난 상태고요. 지상 교육으로 뒤에 보이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교육 갔다 오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14, 15일. 초도 비행시험 요원으로서 이제 사전 교육량이 설정이 돼 있는데, 작년 12월에는 FA50을 탔고요. 비행 특성 파악을 위해서. 그다음에 쌍발 엔진 특성 파악을 위해서 올해 1월에 F-15K를 동승을 했고, 이제 A사 레이더가 달리니까 F-16 업그레이드된 항공기를 타서 A사 레이더 운용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단발이랑 쌍발 둘 다 타보신 건데, 그리고 A사 달린 것도 타보시고 각 기체마다 이렇게 뭐 매력이라든 특징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FA50은 우리 한국항공에서 개발한 항공기이다 보니까 비행 특성 면에 있어서 비행 제어 설계를 동일한 집단에서 하다 보니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쌍발 엔진 F-15K를 타면서 쌍발 엔진은 상당히 원 엔진이 페일리어가 돼도 나머지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좀 안전성 많이 보장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F-15를 타면 대부분이 겉에서 봐도 느끼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큰 비행기가 공중에서 기동을 할 때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구나, 기동성이 굉장히 좋다 하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F-16 업그레이드를 타면서 옛날 F-16은 탈 땐 사실 MFD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컬러로 나오고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 그게 다 컬러로 바뀌었고 레이더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데이터 링크 뭐 이런 것까지 되다 보니까 공중에서 상황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저 아까 전에 제가 부사장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공중급유가 되면은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무제한으로 비행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가 혼났어요. 나는 그 조종사 그렇게 안 시킬 거야. 위험해. 필요해서 안 된다고? 네. 실제 그 비행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한번 타고 나오면 어떤 기분이에요? 이제 임무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항공 전자계통 시스템 점검 같은 걸 하면 몸에 로드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면 사실 부담은 상당히 적고 내려와서도 그렇게 피로도는 좀 크지 않은데, 이제 로드 시험이나 뭐 플러터 시험, 음속 가서 저희가 이제 하는 그런 시험들을 하다 보면 9지까지 걸리잖아요. 그러면 약 대략 한 8지 정도까지 시험을 할 텐데 내려오면 바로 한숨 자고 싶죠. 타보시면 압니다. 같긴 한데. 그러면은 앞으로 저기 초도비행 한 다음에 2200회 정도 비행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감이 안 왔습니다. 2200회 많다는 느낌만 드는데 네. 2200회라는 게 어떤 시험들이 진행이 돼요? 저희가 이제 무장을 달면 이 무장이 조종사들이 운영을 하는데 적절한 조종성을 제공을 하냐, 또 우리 항공기가 이제 최대 속도가 있고 최대 고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가서도 항공기의 기체나 이런 데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속으로 갔을 때도 비행기가 이상한 상황에 빠져서 혼자 또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장이 잘 발사가 되는지, 무장이 발사가 됐을 때 항공기하고 인터페이스가 잘 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200회로도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 넉넉하지는 않다. 그럼 2200회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아마 조종 안정성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중 또는 플러터라고 해서 저희가 고속 영역으로 갈 때마다 기체 진동 발생했을 때 뭐 기체가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안전이 최고죠. 예. 저 그리고 사실은 시험 비행하다 보면 경고음을 듣는 게 되게 일상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네. 실제 뭐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T50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속도 초과에 대한 경고음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 속도 이상을 넘어서 그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들리면 당연히 여기서 들리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는 건 이렇게 설정된 경고음이 과연 일반 운용조종사들한테 적절하게 그 경각심을 주고 그다음에 제한치를 안 넘게 설정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눈여겨서 봅니다. 사실 저희가 시험을 올라갈 때는 어디서 경고음이 들린다는 걸 대부분 알고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놀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상 상황을 가정하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이 생기면 이제 워닝이나 쿠션, 아름다운 여자 목소리로 나오거든요. 저희한테 긴장을 좀 덜하라고. Right engine fire. Right engine fire. APU fire. APU fire. Overheat. Overheat. 파이어 오버히트 점검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네. 저 여자 목소리 저렇게 나오거든요. 워닝도 저렇게 나오는 거. 워닝도 이제 저렇게 워닝 하고. F16 좀 다르네. 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게 들리는데 임무통제실 이런 데서도 각 개통 엔지니어 다 보고 있고, 또 조종사들은 바로 말로 딱 나오니까 뭐가 안 좋다 그런 거 보고 이제 저희가 검토했던 교범에 따라 처치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려움 없이 처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엔진이 두 개다 보니까 한쪽 엔진 죽더라도 한쪽 엔진으로 조작을 해서 내려오면 되니까 그렇게 많은 두려움은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실제 이렇게 뭐 쌍발 엔진 타보셨을 때도 그렇게 두려움이 단발 드릴 때보다 덜 느껴지고. 사실 제가 이제 F5하고 팬텀에서는 쌍발을 타다가 F16으로 갔을 때 사실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쌍발 엔진이더라도 엔진 컨트롤 자체가 이제 컴퓨터들이 다 달려가지고 제어가 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엔진이 뭐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고 비행을 해서 쌍발 엔진이나 뭐 싱글 엔진이나 크게 두려움은 없이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래도 좀 뭐 가족들이 걱정한다든지 주위 친구들이 시험 비행사라 그러면 좀 걱정하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 가족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 시험 비행 교육을 이제 선배랑 저랑 후배랑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선배가 사실 거기서 이제 비행사고 나서 순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약간 남편이 비행하는 거에서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더 잘해주죠. 집에서 제가 편안히 쉬고 밥 잘 먹고 이렇게 가서 임무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잘 챙겨줍니다. 가족들은 이제 일말의 불안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계속 같이 생활하는 거겠죠. 그럼 가족한테 알리세요. 나 오늘 비행 있어라든지. 웬만하면 말을 하죠. 내일 비행 있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걱정은 하겠지만 또 남편이 다음날 비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해주잖아요. 집안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위험을 감수하는 게 시험 비행사겠지만 좀 매력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비행기를 사왔을 때는 이 비행기가 개발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이 비행기의 정확한 특성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 잘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뭘 수정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는 뭐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그냥 안 된다게는 아니면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직접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항공기의 이제 기술적인 세부적인 면도 좀 잘 알 수 있고요. 한국공군에서 이제 저희한테 뭘 문의를 했을 때도 히스토리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하관생도 때부터 좀 비행기 개발하는 쪽이 공군에서 그런 게 있다면 가고 싶다 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재밌게 살고 있죠. 꿈을 이루시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먼저 KF-21을 타는 조종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4대 1이니까요. 제가 이제 국가연에서 중고도 무인기 할 때 이제 초도 비행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 비행한다는 거는 이제 설레임도 있고 내 영광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띄워서 안전하게 착륙시킬까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초도 비행 조종사가 된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런 걱정을 가지고 비행을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위에 올라가서 무슨 실수를 했을 때는 KF-X 사업이 원활하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좀 크고 그 대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초도 비행 시험 기간 중에는 잘해서 우리 후속 요원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 뭐 이런 비행기가 있어 내가 생각해보다 훨씬 안 좋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좀 그래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나이스한 성능이고 인터페이스도 좋고 이런 말들을 좀 듣게 하고 싶습니다. 뭔가 더 자부심보다 책임감이 묻어나는 듯한 네. 얘기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건 사업처럼 기다렸던 이제 전투기 개발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행 시험이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투기가 하늘을 날 때 아주 안전하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것만큼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비행 시험을 하겠습니다. 쥐 잘 견디는 법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뭐 비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저는 다른 일은 없고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 생도 생활할 때 선배들이 너는 목이 길어서 좀 쥐를 잘 못 견디겠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부지까지 견디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요령대로 호흡 잘 하면서 몸에 이제 힘 적절히 유지하고 하면은 쥐는 크게 어려움 없이 견디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이 짧아서 괜찮겠네요. 예, 좀 견디기 쉬울 것 같은데.